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핵 협상을 마치고 다음 주 빈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재 나선 오만은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며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일시 동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도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양국의 갈등 상황, 그 내용을 뜯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세계 판을 읽는 시간, 조경근의 신세계,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전쟁이 곧 터진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네, 지금 우리가 방송을 만드는 이 시점에 네. 이란이 그 모종의 제안을 해가지고 아마도 우리가 다음번 방송에는 합의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란이 그렇게 안을 제안해서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지금 미국이 굉장한 군사적 압력을 이란 근처에 전진 배치해서 가하고 있어요. 아니, 항공모함도 가 있다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것 항공모함이 무려 2대가 가 있어요. 야. 항공모함 하나가 작은 규모 국가의 군사력에 마음 먹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작은 국가. 근데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에브람 링컨호하고 제럴드 포드함 2개가 지금 가 있고요. 거기다가 요르단에 있는 그 미국의 공군 기지에 F-35는 거의 최정의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네. 그게 지금 12대, 와. 그걸 포함해서 총 60대의 전투기가 네, 요르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이게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정보를 캐치하고 조기 경보를 하는 그런 말하자면 뭐라고 정찰기라고 할까요? 정찰기라고 하는 건 좀 옛날 개념이고 네. 굉장히 많은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공중전의 지휘부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E-3G 센트리 조기 경보기라고 하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조기 경보 전력 이건 전자전도 할 수 있고 스텔스 기능도 있는데 네. 전체 미국이 가진 것의 3분의 1이 이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쯤에서 100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미군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들 거의 다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 있는 거군요. 거의. 네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꼭 이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험하게 표현하면 까불지 마라. 미국한테. 네. 그렇군요. 역시 우리가 역시 네. 대장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미국의 그 외교적인 군사적인 움직임에는 한 개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다양한 목적이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좀 함께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런데 이 양국이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거의 뭐 합의가 되어 간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됐던 거는 결국은 핵무기가 가장 관건입니다. 핵무기. 네,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요. 그 지역에서 약간 대장 노릇을 할 수 있고요. 중동에서. 그리고 핵무기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네. 북한이 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비토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구권이죠. 야, 안 줄 거야? 한 방 맞을래? 이런 게 가능한 거 나아가서는. 네. 핵무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예.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원료로 들어가는데요. 플루토늄은 이렇게 제치를 해나가 플루토늄은 이렇게 정제를 해야 되고요. 예. 핵무기에 들어가는 원료화하기 위해서 우라늄은 고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란이 이 고농축한 우라늄을 이미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계속해서 농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 핵 국가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합의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입장차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예. 이란은 지금 현재
그 60% 정도 수준으로 농축을 해왔는데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은 3.6%로 계속 농축하는 거는 허용을 하겠다. 이게 합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이 미국에 이야기하는 거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수준을 60%에서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한 바 있는 3.6%로 낮추겠다. 그렇게 이제 이란은 말을 하고 있고 예. 미국은 안 된다. 아예 이란 영토에 고농축 우라늄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들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고농축도 폐기해라? 반출해야 된다. 미국에게 줘야 된다. 어. 이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분명한 입장차가 음. 현재 존재하는 거죠. 네네. 예. 자, 일몰 조항도 합의가 안 된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데 일몰 조항이라는 게 네, 대체 이게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 2015년 그 오바마 때에 뭘 했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축도를 3.67%로 하고 네. 비축량을 300kg 정도로 제한하되 그거를 15년간 쭉 가져가고 나면 일몰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 하는 거 보니까 잘하네 우리 말을 잘 듣네 합의한 대로 하네 그럼 오케이 풀어줄게 15년 후에는 해가 지는 것처럼 약속한 것이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일몰 조항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이란은 일몰 조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그러면은 3.67%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할 텐데 그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나쁘게 사용하거나 미국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진지하게 보여줄게. 그러면 한 10년, 15년 후에는 지금 합의한 걸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일몰 조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또 네. 미국 하면 천조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군사가 막대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인데 네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미국이 전쟁을 하면 되지 않냐. 또 전쟁을 해서 무력화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국어학께서는 저보다는 훨씬 젊으시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을 기억을 못 하시죠. 네, 뭐 역사책에서 역사책에서 저는 이제 네. 고등학교 때 주위에 계시는 좀 어른들이 베트남전에 막 참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을 이제 남쪽 월남을 대신해서 월맹과 싸울 때에 북베트남하고 싸울 때에 심지어는 한국 보고도 군대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참전하는 용사분들 네, 계시죠? 아우 많았죠. 많이도 좀 안타깝게 돌아가시는데 결국 이기지를 못했어요. 네, 베트남에서 미국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야말로 흐지부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은 장기적으로 소모되는 전쟁에 약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예.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그건 아마 우리 국가나도 들어보셨을 알죠. 거예요. 이때도 이제 들어갔는데 미국이 31일 동안 약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을 써도 네. 못 이기니까 결국 후티와 협상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왜 그랬냐 하면은 전면전을 붙으면요. 미국이 이기죠. 근데 이제 후티 반군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예. 그 예멘이 홍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숨어가지고 미군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지나가는 국제적인 상선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상선들을 계속 드론하고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약간 게릴라 전투. 네, 게릴라전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완전 전쟁은 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주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날아올지를 모르고 그것도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그런 소모적인 전쟁을 하는데 아마 이란도 미국이 이렇게 합의 과정을 가지지 않으면은 아마 소모적인 전쟁 쪽으로 끌고 가서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에서나 또는 그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은 양보하면서
협상을 했던 것처럼 그리 할 거다는 걸 이란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도 그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의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를 공격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합니다. 네. 종교의 이유도 네. 있군요. 종교에 대해서는 양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뭐 순교를 하더라도 붙어야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중동 지역이 중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의 맹주라고 하는 미국이 네. 결국은 이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길게 끌고 갔을 때는 그러니까 소모적인 전쟁임이라는 점에서도 미국이 이거 지치다가 빠져나올 것 같다는 거고 또 결국 종교 전쟁의 형식을 띠게 되면은 또 이게 끝이 네. 없는 전쟁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도 이 점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협상 과정에 들어가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고 싶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참 이기고 싶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란이 그 시아파의 맹주 초승달 벨트의 대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 중동 지역은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니파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은 수니파고요. 미국에 반대하는 게 시아파인데 수니파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죠. 좀 제압을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물러갔다 그러면은 이 시아파들이 특히 이제 이란이 이거 뭐 위풍당당하게 하면 이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친미 친서방 성향의 중동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야 미국이 과연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중동에 대한 장악력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국과 상대하다 보니까 어느 국가가 됐든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란도 본인이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짐작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제 협상에 임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란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 보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절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강 국가는 미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으로서도 그렇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또 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석유가 있긴 하지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도와달라 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모른 채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또 하나 이 중간 선거가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여전히 뭐 마음 먹고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란으로서도 솔직히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올해 있는 거죠? 네네. 올해 이제 11월 3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는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끝내라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미국의 백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못 이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은 결국 이걸 질질 끌다가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란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11월 3일 날 있는 중간 선거에서 결국 공화당이 좀 패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종결 짓고 네.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11월 3일에 있는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란이 알고서 또 활용하면서 협상에 임한 것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번 주말과 주일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네, 네. 다음 주에 있을 협상까지도 네, 저희가 네. 계속 주목해서 어떻게 끝날지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근의 신세계, 다음 주도 세계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